자, 오늘은 이번 학기 PBL 보고서 발표를 김병찬 군이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5년 리니어 알지브라 PBL 파이널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저는 제 자기 점검표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3월부터 지금 6월 끝까지 보았을 때 제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사실들을 좀 뒤에 6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3, 4, 5월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학습 과제와 비롯한 여러 자료들도 조금씩 오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학습을 할 때는 따로 찾아본 책하고 교수님께서 업로드해 주신 동영상 이외에는 딴 걸 해보지 않아서 굿이라 했고, 나머지는 다 굿하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3월하고 4월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 반이 저희 강좌가 Q&A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 제가 좀 많이 활발하게 한 편이 있어서 엑셀런트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간고사 이후로는 솔직히 100% 이해가 된다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각 부분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만 이해하면 됐었던 거에 비해 기말고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었고, 많은 행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행렬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혼란이 오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용돼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학습한 방법으로는 그냥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빅북과 세이지 자료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공책을 따로 잘 정리한 건 아니지만 공책 같은 걸 사용해서 개념 최근에 6월 부분에서 행렬도 이해 안 된 거를 따로 제가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본 강좌에서 배운 거는 이거는 저번 주에 수업 들었을 때 좀 인상 어떤 학우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인상 깊었던 건데, 이 AX, B, 이 해를 구하는 방법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였다면 이게 나중에 정사각형을 지나서 직사각형 행렬이었을 때도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들로부터 배웠던 거는 가장 큰 거는 여러 학우분들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배웠던 건 아마 정성준 군한테 세일즈 같은 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따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학우가 했던 걸 따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그러니까 리니어 알지브라 이외에도 세이지로 활용된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Q&A 활동에서 제 역할 기여도 평가는 제가 98점을 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높게 준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3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Q&A 개수를 보니까 127개인가 128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Q&A 활동을 활발히 했고 학우들의 질문에 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단점도 있었는데요. 그 단점이 뭐냐면 마치 5월 말에서 6월인데 그땐 제가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학우들이 그 문제들을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평가에서는 그냥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상원에 비해 전부 다 많이 활발해진 면이 보여서 저도 좋고, 다 우리 강좌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평가인데요. 제가 좀 크게 변화된 부분이 2번입니다. 제가 Q&A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5월, 6월이 너무 심각하게 활동하지 않아서 이번엔 그렇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점은 일단 제 나름의 생각에 Q&A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에 Q&A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약간 좀 다른 후보들에게 자극제가 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Q&A 이거 퍼블리시 된 게 얼마 여기 세이지 MB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제가 어느 정도 퍼블리시를 했고, 제가 실제로 퍼블리시를 안 한 것들도 많아서 안 했지만 그래도 세이지 네. 그동안 한 것까지는 다 공지사항 올려놨어요. 아, 네. 확인하셨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외에도 조교님께서 퍼블리시를 하라고 했지만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퍼블리시를 한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세이지 활용을 했다는 점이 제가 나름대로 저에게 칭찬해주는 부분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학우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의 공부가 좀 미숙해서 그 부분을 쉽게 지나치고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달라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평가를 할 때도 3번의 동료평가 중 2번을 정성준 군으로 했는데요. 정성준 군은 일단 잘한 점이 제가 봤을 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세이지 프로그램에 오류나 아니면 여러 복습 같은 거를 자주 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다른 학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막 숫자만 변형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숫자 같은 것들을 변수로 두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동을 해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저는 2에서 3차를 활동했다면 저는 3차에서 N차를 활동하는데, 저에게도 도움이 됐던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아서 전성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피플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할 때,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공부하는 시간을 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5월인가? 4월 PBL 보고서에서는 제가 2시간 이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너무 간단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2시간에서 4시간을 올렸습니다. 정말 솔직히 2시간에서 4시간도 다 공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한 시간이 좀 늘었고 그만큼 이 상황 대수학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을 늘어났다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수업에 강의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는, 전 다른 학우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태블릿이나 그런 거에 막 적어서 강의를 하진 않았고요. 저는 직접, 빅북에 되어 있는 그거를 제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만 프린트를 해서 그걸 직접 손으로 다루면서 일단 직접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세이지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고등학교와 사뭇 다르게 그러니까 Q&A 중심으로 정말 내가 직접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더욱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참여 부분인데요. 제 Q&A 활동 보시면 8, 4, 17, 18, 10 하다가 14주차인가 15주차가 제가 2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조교님이 올리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좀 솔직히 말해서 한 11주차까지 12주차까지 해봤던 면이 있는데 13주차부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결석은 한 번을 했는데 이때 왜 빠졌는지 모르겠고 결석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를 찾는 거는 뭐 당연히 있었고 다음은 제가 안 바꿨는데 제가 총 Q&A 했던 자료나 조금 제가 파이널 개수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강좌에서 파이널이 선언된 리파이널까지 선언된 것까지 합치면 총 한 380에서 390개 정도 되는데 제가 그분에 저는 파이널 개수가 5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건 비밀 보면서 약간 요약한 건데요. 제가 그나마 문제 풀이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났던 몇 문제들 이거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몇 문제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났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왜 기억이 났냐면 저는 어제 이 행렬을 가지고 다시 원래 행렬 A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보이시나? 지금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이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어제 이 행렬을 그래서 구했을 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좀 나름 세이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기준 하에서 가장 큰 획을 기울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풀고 나서 퍼블리시를 하다 보니까 다음날 다음날인가? 전문용은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를 했던 거를 봤습니다. 아마 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문용이 하는 게 많아서 좀 그런데 제가 특성 방정식인가 등등 여러 가지 랜덤 행렬을 설명해가지고 푼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좀 인상이 깊어서 따로 문자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서 했는데요. 이렇게 저도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서 모든 경우에 똑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구해서 이 부분이 이 리니어 알제브라 분야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 이거 반전 이거 개수 홀차인지 짝차인지 이거 그러니까 이면 숫자 2개를 바꿨을 때 짝치안이 무조건 되는 걸 손지수군이 증명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개를 바꿨을 때도 무슨 치안이 되는지 그런 증명했던 것도 나는 기억에 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적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형적으로 신홍철분이 이렇게 손을 좀 보면서 저는 이런 코멘트들도 거의 안 되는 성격이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 기억 속에 남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이거는 그냥 관심이 있었던 거였고,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기저를,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저를 특수하게 어떤 변수로 둬서 풀었던 것 같았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N차로 눌러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N차, 그때 전형적으로 마지막에 Q&A 안에다가 이걸 N차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올려서 제가 그걸 보고 한번 해봤던 건데요. 나름
쉬웠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됐었긴 했는데 그래도 이 과정을 한번 해보면서 나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감동받은 부분인데요. 약간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운에서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그림이 있어서 좋아서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 이것도 또 일본어였던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저도 이게 처음에 이거 기재를 V1, V2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VN까지 늘려서 맞아요. VN까지 늘려서 저도 확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이 있었고 또 이거는 제가 5월, 6월에 Q&A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 그 정호성 군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본 사이에 교수님께서 김병천 군이 이거 한번 증명해봐라 해서 제가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빅북에 있는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름 공부하고 전문의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약간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mass1.skku.com인가 거기에서 퍼블리시 된 거를 그냥 몇 개 그냥 퍼블리시 된 걸 약간 캡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무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3D 프린터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했던 거 이외에도 제가 답변들을 몇 개 달았는데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발표한 이유는 이 부분이 제가 약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좀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어서 그런지 최근에 있었던 다른 강좌 발표 시간에 정보 제공 스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거 이에 그 교수님께서 100배 이상 시간을 단축한다는 그 액상 3D 프린팅에 대해서도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표했던 것 같아서, 갑자기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 PBL 보고서 마치고 있는데요. 총 더 늘어나실 수 있지만 약 1,900개, 2,000개가 좀 안 되는 그런 Q&A 속에서 많은 학우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교수님과 소통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더 발전시켰던 그런 다른 강좌에 비해서 저를 조금 더 발전시켰던 강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건 가장 크게 세이지 활용법하고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시계에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PBL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한 양에서는 최고로 많았어요. 자, 이어서 다음 우시명 군이 발표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전기전자공학부의 우시명 군이 PBL 보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푼 문제에 대해서만 몇 문제 풀이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집합이 R 세제곱의 부분 공간인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부분 공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임의의 값을 잡아서 그 두 개의 합이 그 공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K배를 했을 때 그것이 다시 거기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임의의 X, C1, C2, C3를 잡았을 때 아래에 들어가는 K라는 값을 또 임의로 잡아서 KX를 잡았을 때 그 값이 다시 W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R3승의 부분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이널 OK 받지 않은 거를 제출했어? 이거는 제가 있길래 뒤에 안 돼 있어서 그냥. 고쳐놨어야지. 예. 그치?
지금쯤은 다 고쳐서 제출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있는 건도 몇 개, 그래서. 다음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A에다가 기본 행렬을 첨가 행렬로 만든 다음에 그 앞에 있는 A를 기본 행렬로 바꾸어주게 된다면 뒤에 있는 값이 역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해주면 A에다가 기본 행렬을 첨가 행렬로 달아주고 이 행렬의 RREF를 구해주면 이것은 자유변수가 하나도 없는 RREF가 나오기 때문에 가역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아래와 같이 역행렬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행렬은 이 1112 있는 기본 행렬 옆에 있는 4분의 95부터 4분의 1인 4차 정사각 행렬이 됩니다. 아래 코드를 보면 간단하게 두 줄 만에 풀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129페이지의 1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책에 있는 문제를 사이즈를 늘리고 그 수를 바꾸어 준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해왔던 역행렬을 구하는 행렬식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6-6 행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인 부호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세이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얼마나 간단하게 풀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여주면 A를 매트릭스 값으로 이렇게 다 적어주고 AI를 A의 인버스 값으로 해준다면 그 두 개의 디터미넌트를 서로 프린트해주면 역수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40페이지 문제 10번인데요. x 2,-1,3과 y는 4,-1,인데 이때 y의 x상의 정사형 p와 x의 수직인 성분 벡터 w를 구하는 건데 이 풀이는 그냥 책에 있는 간단한 그냥 공식으로 프로젝션 y onto x를 구하는 것으로 구하고 w는 그냥 y에다가 프로젝션 y onto x를 빼주면 간단하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문제는 161페이지에 P7번에 그냥 문제를 바꾸어 준 것인데요. 행렬 A의 특정 방식이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일 때 행렬 A 제곱의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의 특정 방식이 위 같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삼각행렬에 대해서 그 행렬식을 구하는 것을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행렬에서 행렬식은 그냥 주대각 성분의 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대각 성분으로 1, 세 번째 주대각 성분으로 2, 마지막 주대각 성분으로 2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위 행렬 특정 방식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왼쪽에 있는 값을 그 제곱해 준다면 그 위 1행, 2행, 3행에 모르는 값이 있지만 A 제곱의 고유값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주어진 문제는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29페이지의 문제 3번을 응용한 문제인데요. 다음 변환 tr 세제곱 이 r 세제곱으로 가는 그 변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변환을 만족할 때 마이너스 1, 0, 1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x, y, z도 어디로 가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것은 100, 010, 001로서 다 그 기본 벡터입니다. 따라서
그 값들을 다 첨가 행렬로 나타내주면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표준 행렬은 1행에 241, 2행에 161, 3행에 333을 가지는 행렬 A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표준 행렬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1, 0, 1을 넣어주고 그냥 x, y, z를 넣어서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풀이는 손볼 때가 많아요. 노테이션이 그래. 지금 제대로 다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저기 t에다가는 그 벡터 곱한 거니까 t 오버 함수 안에 벡터가 있어야 되고 가로가 있어야 되고 행렬 a에다가 그 a에다가는 3x3 행렬에다가 3x1 매트릭스 곱한 거니까 그 뒤에 건 오케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틀렸고 여기는 맞았고 또 이 설명은 의미 없는 거고 노테이션도 여러 가지 그렇고. 그러니까 파이널 오케이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 다 감점할 거예요. 예. 오케이. 이거 그러면 1, 채점 중이야 지금. 마이너스 1, 0, 1은 이렇게 이거 앞에 거는 지금 함수잖아요. 예. t는 함수니까 t 오브 어떤 벡터가 되는 거지. 그치? 예. 이건 행렬 곱하기 벡터니까 행렬 그냥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행렬 표현도 그렇고 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오케이 받지 않은 상태인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예. 왜 우시명 군 거는 김저경 왜 우시명 군 거는 그렇게 고쳐주질 않았어요? 고쳐줬어? 근데 왜 고치지 않고 왜 미비한 걸 그대로 지금 파이널 보고서 제출했어? 안 보이길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예. 네. 변환 고쳐준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검색도 안 하고 자네가 파이널 라인이 어쨌든 자네가 파이널 라인이 오케이가 안 받았다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21세기에는 자네 생각에 맞다고 하는 것이 남이 볼 때 비교하면 아무도 그걸 사지 않는 거야.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아무도 인용하지도 않고 그런 게 몇 개만 있으면 자네가 한 것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네가 한 것을 보여줘서 남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하는 것을 배워야지 이 강좌를 통해서. 그래야 그 다음에 자네가 이렇게 쓰면 이해하겠지 하는 공감대가 생기지. 그냥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성적을 받으려고 그러면 B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네, 다음 변환은 3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선형 변환임을 확인한 후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은 너무 간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83페이지에 문제 5번을 바꾼 문제인데요. 다음 행렬에서 주어진 A의 영공간의 기저와 널리티 A를 구하여라입니다. 여기서 A에다가 0을 첨가 입력한 것을 RREF를 통해서 구하여주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알 수 없는 값이므로 이것은 자유변수 3개를 통하여서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경관의 기전은 3개와 같이 아래 3개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널리티 A는 3입니다. 이 페이지 284페이지의 문제 8번을 변형한 문제인데요. 다음 행렬에 대하여 랭크 A가 랭크 A의 트랜스포즈임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이용해서 A의 RREF를 구하고 그 A 트랜스포즈의 RREF를 구하면 둘 다 이 3개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랭크 리딩 베리어블이 논제로 리딩 베리어블이 3개고 A 트랜스포즈도 논제로 리딩 베리어블이 3개라서 둘이 같음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에서 구한 영공간의 기저와 그 널리티 구하는 것이 똑같이 있으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램 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을 이용하여서 정규 직교 기저 Z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책에 있는 단계를 그대로 밟아가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y를 x1이라고 잡고 y2를 x2에 y1을 부분 공간으로 프로젝션 해준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 세 번째 y3는 그 위에 있는 두 개로 이루어지는 부분 공간에 프로젝션을 한 것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값들을 다 1로 맞춰주는 이 정규화를 통해서 z를 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2는 뭐예요? W2는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부분 공간입니다. 두 개가 스팬하는. 네, 두 개가 스팬한 부분 공간. 그러니까 Y1과 Y2가 예. 스팬하는 공간이 W2고, 요 W1은 Y1이 스팬하는 네, 부분 부분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 WE 넘어가. 다음 문제는 페이지 350페이지에 4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각화 가능성을 판정하고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 경우 대각화 시키는 행렬 P와 D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A가 5-5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 손으로 풀기에는 조금 많은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도중에 되게 세이지 값으로 또 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오차 범위까지만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까지만 구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5개의 고유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고유 벡터도 이렇게 복잡한 5개의 벡터가 나옵니다. 계산할 때 답을 자네가 문제를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만들 거라 그러면 이 고유값이 좀 나이스하게 나오는 걸로 만들면 좋잖아. 그냥 한번 자연수라든지 아니면 예. 그러니까 자연수 한 3개쯤에 여기에 뭐 소수 한 2개쯤 나오게 분수 예를 들어 고유값이 1, 마이너스 1, 뭐 2. 그 다음에 뒤에는 3분의 5, 뭐 마이너스 3분의 7 정도 하는 행렬을 하나 줄 수 있지. 삼각행렬. 거기다가 적당한 아무 행렬, 닮은 행렬로 곱해도 고유값은 변하지 않잖아. 그런 행렬로 고유값을 구하면 원하는 그 행렬이 딱 나오지 그냥. 그럼 대응하는 고유 벡터 찾기가 훨씬 더. 아무렇게나 일단 바꿔봤을 때 어떻게 나온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플로팅 에러가 나오면서 이 계산에서 다 에러가 다 트렁케이트 된 밸류가 나올 테니까 이게 다 근사값이 되시 정확한 나이스 looks not good이잖아. 근데 문제를 만들 때는 좋은 문제를 만들 때는 요령을 좀 그렇게 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답이 뭔지 알고 사실은 문제를 만들게 되고 그 답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렇게 되면 다른 걸 풀 때도 만든 알고리즘이 정확히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근사값을 주는 알고리즘들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걸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적 있었지? 예. 그렇지? 이것들 5개의 벡터를 컬럼 매트리스를 통해서 P의 행렬식을 구하면은 0값이 아니기 때문에 P는 가역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함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P의 인버스 거기다 A, P를 곱하여서 D를 구하면은 각 행의 위에 구한 고유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커널을 구하는 것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게 대각화 가능함을 보이고 이때 A를 대각화하는 P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구하면은 간단하게 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01페이지에 문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렬의 조단 표준형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행렬의 특정 방정식을 통해서 a의 고율값을 구해보면 이 식을 코드를 통해서 구해보면 0이 중복도를 4 가지고 25가 중복도를 1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율값이 0일 때와 25일 때를 나누어서 그 점도표를 그려보면 R1은 1이 나옵니다. 이때 중복도가 1이므로 이것은 조던 블럭을 한 개 가지는데 1x1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실은 저기 이 아이겐밸류가 원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원바이 원인데 이 R1은 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당연히 이긴 예. 거지. 그치? 책에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확인. 아니, 그치? 디스팅트 아, 아이겐밸류는 무조건 다 아, 그냥 그 원바이원 블럭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고율값이 0일 때의 점도표를 그려보면 점도표가 4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복도가 4이기 때문에 다 원바이원 행렬인 것이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R1이 4란 소리는 첫 번째 로우에 점이 4개가 찍힌 소리 아니에요? 점도표에서 로우 1에 그러면 조던 블럭 조던 4개. 블럭이 개수가 4개라는 예. 것이지. 거의 근데 중복도가 중복도가 4개인데 4니까. 개수가 4개는 다 원바이원이 되는 것이지. 만약 R1에 점이 2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두 개. 그러면 점이 투 2개지. 아니지. 아, 삼- 4개인데 아, 블럭은 2개니까 맞네. 하나는 2x2, 하나는 2x2일 수도 있고, 있고, 또는 원원일 수도 하나는 있고. 3x1, 하나는 1x1일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 경우에는 R2까지 구해봐야 되는 것이지. 아, 예. 근데 만약에 그 첫 번째 R1, 첫 번째 로우에 R1이 3이라 그러면 얘가 쉽지. 3개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빼주면 되니까. 4개니까 4개를 셋으로 나누려면 2개짜리 하나, 한 개, 하나짜리 한 2개일 개.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R1만 구해도 대충 그 R2까지 안 구해도 개수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그럼 졸단 표준형을 금방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즉 모든 점도표를 그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렇게 구하다가 그 개수가 딱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다 그림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냥 멈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점도표를 구하는 법을 좀 알고 있고 점도표를 이용해서 네. 마지막으로 푼 문제도 그냥 단순히 졸던 표준형을 구하는 문제여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점도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법을 배웠잖아. 그렇지? 점도표를 이용해서 졸단 표준형을 구하는 걸 배웠지. 네. 근데 그것이 뻔한 거 아니야. 그거를 코딩을 해놓으면 한 번에 졸단 표준형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알고리즘을. 예. 네, 그렇잖아. 이거 랭크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알고리즘들을 이해했잖아. 예. 그럼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라. 그 고유값을 집어넣어서 랭크를 구해라. 그거의 제곱의 랭크를 구해라. 그리고 그 세제곱의 랭크를 구해라. 그 차를 구해라. 그렇게 하는 코딩을 짠 거 아니야. 네. 그걸 한꺼번에 코드로 짜면 어떻게 돼? 그게 간- 졸단 표준형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명령어를 하나를 주면 그냥 졸단 표준형이 한 번에 나오게 만들 수도 있지. 예. 그 명령어를 써서 한번 구한 거랑 이렇게 구한 거랑 확인해 보면 둘이 같은 걸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그렇지 않아? 모든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져 있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렇지? 한 번만 해보, 이 과정을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 것이지, 같은 식으로 문제를 여러 번 풀 필요는 없는 거지. 머리가 있다 그러면, 저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코드로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저렇게 안 해도 되잖아. 아, 예. 그렇죠? 계속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마지막에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우리는 졸던 표준형을 구할 때 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 한 줄이 위 같은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그 코딩을 하나로 짠 코드가 바로 이 코드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한 것하고 우리가 점도표를 그려서 구한 거하고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게 이 장의 마지막이지.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졸단 표준형 구하기가 10장 2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장 3절이. 예, 여기까지 그냥 제가 푼 문제의 간단한 요약과 풀이를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끌까요? 거요. 아, 참. 저기, 그래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일단 수고했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발표들하고 또 PBL 발표들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